페이지는 42페이지고요.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자, 사람의 유전 파트에서 우리는 지난번에 상학 염색체에 의한 유전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이고 이름하여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 ABO식 혈액형 유전은요. 앞에서 계속 쭉 이어집니다. 상학 염색체에 의한 유전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알겠니? 남녀 구분이 차별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먼저 이거 써볼게요. ABO식 혈액형 유전은 남녀 구별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혹시 몰라서 한번 쓸게요. 남자 여자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사람이면 무조건 이 방법을 따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일단 우리 혈액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혈액형은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맞죠? 되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표현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표현형. 그럼 너희들이 알고 있는 표현형 뭐가 있느냐? A형이 있고요. 그 다음 B형이 있고요. 그 다음 AB형이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선생님처럼 둥글둥글한 O형이 있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죠. 이거 얘기 안 했나? 전 세계적으로 이 혈액형 4가지 가지고 사람들 가지고 너는 A형이니까 성격이 어떻고 너는 B형이니까 성격이 어떻고 이런 거 따지는 나라는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유일해. 그래서 오죽 이게 유행했으면 이걸 가지고 만화도 만들었다니까. 웹툰을 만들었고요. 그 웹툰 가지고 애니까지 만들었습니다. 애니까지 만들었는데 우리나라는 방영이 안 됐을까? 근데 일본은 아직도 방영 중. 알겠어? 사람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여기 A라고 써 있고 그 다음 B라고 써 있고 O라고 써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신기하죠? 자, 근데 개인적으로 안 믿습니다. 근데 웃긴 건 뭐야? 여학생들은 알더라고. 여학생들은 딱 보면 A형이죠, B형이죠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하더라고. 자, 그 다음 이 A형, B형, AB형, O형 표현은 이렇게 되지만 유전자형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유전자형을 알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 있죠. 이 유전자형은요 염색체가 아니라 유전자가 2개로 우리가 표현이 된다는 거. 맞아? 같은 문자면 우리는 뭐라고 했어? 순족이라고 했고요. 같은 문자가 아니면 무조건 잡족입니다. 맞아요? 단 하나의 형질이에요. 맞아? 자, 그래서 우리 A형을 따져보잖아. 유전자형이 얘는 2가지로 나와. 어떻게 나와? A가 될 수도 있고요. AO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신기한 게 있네. A하고 O형 인자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는 얘기야? A가 이긴다는 얘기지. 맞아요? 그럼 A가 우성, O가 열성이 된다는 얘기야. 되니? 그래서 우리는요. 먼저 이렇게 쓸 수 있는 A형이 누구보다 O형보다 우성이야.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B형입니다. 자, B형 같은 경우를 써보면 얘는 BB라고 쓸 수도 있고 그 다음 BO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B형하고 O형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B형이 이기네? 그럼 B형이 우성, O형이 열성이야. 됐지?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B라고 쓸 거야. 그렇다면 A하고 B 중에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냐라는 것만 알면 유전인자 다 끝납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AB형입니다. AB형은 그대로 AB가 돼. 됐어? 그러면 A형하고 B형하고 만나면 AB가 나온다. 이 A하고 B는요 우열관계를 따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되니?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혈액형을 따지는 유전자는요 일반적인 유전자하고 틀려요. 일반적인 유전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멘델 아니면 사람 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따졌었죠. 둥글다 주름지다 이런 것들이 있었어. 맞니? 그래서 크게 하나의 형질에 2개의 유전인자가 있었는데 얘 혈액형이라는 하나의 형질에 몇 개? 3개의 유전인자가 있는 거야. 맞아요? 되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일반적인 애들은 2개씩 대립을 하는데 얘는 3개씩 대립을 하고 그 다음 요 A하고 B가 어떻게 된다? 우열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 복대립 유전. 유전인자가 몇 개야? 3개. 됐죠?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마지막 열성 덩어리인 O형 같은 경우는 OO라고 씁니다. 됐습니까? 되니? 자, 그래서 너희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유전인자가 몇 개? 3개고요. 그 다음 3개 간의 우열관계는 A하고 B는 안 따져. 그래서 A하고 B는 중간 유전. 그 다음 A는 O에 대해서 우성, B도 O에 대해서 우성이다.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두 번째 표현형은 상식이죠. A형, B형, AB, O형이 있고 그 다음 이런 것들을 유전자로 표시하면 A형 2개, B형 2개, A하고 AB하고 O형은 각각 하나씩.
그래서 표현형 4개, 유전자형은 총 6개가 있다는 거.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실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떻게 써먹냐? 이렇게 써먹습니다. A형인 아빠하고 B형인 엄마하고 결혼할 거야. 얘는 아빠니까 네모네모죠. 얘는 엄마니까 동글동글이야.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을 거야. 맞아? 그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현역형은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A형은요 크게 AA가 될 수도 있고 O와 AO가 될 수도 있어. 맞아? 그 다음 B형 같은 경우는 BB가 될 수도 있고 O와 BO가 될 수 있어. 아이고 잘못 썼다. 이거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죠. 맞냐? 그럼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가지수는요 하나, 둘, 셋, 네 가지야. 맞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유전인자를 갖고 있는 애는 누구야? 요 새끼하고 요 새끼야. 왜? A형에 각각 AO, B형에 각각 BO. 맞아? 총 몇 개를 가질 수 있어? 2개. 나머지 같은 경우는 AA, BB만 한번 결혼한다고 해봐. 이건 무조건 자식은 뭐만 나와요? AB만 나올 거야. 됐어? 그 다음 AA, BB 또는 AA, BO 이렇게 결혼할 수도 있지. 그렇게 되면 얘는 유전인자가 하나, A 하나. 얘 같은 경우는 B만 나오고 얘하고 결혼하게 되면 B 아니면 O가 나와. 그러면 얘는 2개, 얘는 하나니까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는 2개밖에 안 돼.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밑줄 친 AO하고 BO하고 결혼할 때. 그래서 만약에 A형인 아빠가 AO고 B형인 엄마가 BO라고 한다면 나타낼 수 있는 가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자. 자, 왼쪽 아빠 자리에는 A 유전자하고 O 유전자가 둘 중에 하나 나올 수 있어. 엄마 유전자는요 B 유전자하고 O 유전자가 나올 수 있어. 맞아요? 되니? 그러면 A하고 B하고 결혼하면 AB형 나올 테고 A하고 O하고 만나면 AO, A형이 나올 테고 O하고 B하고 나오면 OB라고 안 쓴다. 우성부터 쓰는 거야. BO가 나올 테고요. O하고 결혼하면 O가 나오겠네. 우와! 자식은요 모든 혈액형이 다 나올 수 있겠네. 맞아요? 되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얘들아 나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보통 남자를 이렇게 쓰지. 요렇게 쓰지. 기억나지? 그럼 여자를 쓸 때는 요렇게 쓰는 거 알지? 이 정도는 알고 있지? 참고적으로 난 이 기호 별로 안 좋아해. 이 기호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느냐? 이거 기호 자체가 사람을 뜻하는 기호가 아니야. 그러면 암컷 수컷 할 때 동물 뜻하는 기호입니까? 그것도 아니야. 원래 이거 식물 뜻하는 기호야. 무슨 기호라고? 식물. 린네란 과학자가 있어요. 최초로 생물을 분류했던 분류학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처음에 식물학자였단 말이지. 식물을 분류할 때 썼던 기호야. 이걸 뭐라고 해? 수구루, 암구루. 남자, 여자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거를 오늘날에 우리가 뿌려 쓰는 거예요. 남자, 여자 할 때. 됐어? 남자한테 이걸 쓰면 사실 나는 뭐가 되는 거야? 남자가 아니라 수구루가 되는 거야. 난 나무, 내가 I'm 그루트인가? I'm 그루트 이렇게 되나?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으면 잘못된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그런 뜻이구나라는 정도만 아시고요. 쓰지 마세요. 멍청한 짓입니다. 알겠니? 모르는 새끼들이나 그런 거 쓰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애들하고 틀리게 A, B, O 세 가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합니다. 맞아? 평상시에는 몇 개? 2개. 근데 이거는 몇 개? 3개. 그래서 아까 이걸 뭐라고 불렀어? 쓰자, 복, 대, 립, 유전이라고 하죠. 뭐라고 부른다? 복대립 유전. 그럼 이때 이 세 개의 우열관계를 따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A하고 B는 우열관계가 불분명. 누가 이길지 몰라. 하지만 A하고 O, B하고 O는 무조건 A가 이기고 B가 이겨. 그래서 너희들 과정에서는 밑에 있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A하고 B는 같고 O보다는 크다. 요거를 외워주셔야 되죠. 이걸 외워줘야 돼. 그 다음 세 개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해도 한 쌍의 대립 유전자, 즉 유전자 2개 때문에 형질이 나타난다. 됐습니까? 그래서 표현형은 싸가지, 유전자는 6가지. 자, 그래서 표현형 A형, B형, AB형, O형이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유전자형으로 풀이를 하게 되면 A형은 AA, AO가 된다. B형은 BB, BO가 된다. AB는 AB가 되고 O는 O밖에 없다. 그럼 지금 현재 보자. 대립 유전자가 있는데 이걸 뭐라고 했어? 우리가 상동염색체. 그치? 한 쌍의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에 같은 자리에 위치하는 거지.
지금 현재 요 같은 자리가 전부 뭐에 해당되는 거야? 혈액형입니다. 알겠니? 요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니들 과정에서 이렇게 나왔죠? 형질이 두 개야. 상동연설체가 몇 쌍이 나와야 돼? 두 쌍이 나와야 돼. 맞아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입니다.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 너희들은 딴 거 보지 말고 이런 것도 보지 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밑에를 보고 위를 유추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시작 한번 해보자. 여기 자손을 보니까 O형이 나왔어. 그럼 O형의 유전인자는 요 O라고 쓸 수 있지. 맞아요? O. 그 다음 AB형이 나왔어. 그러면 AB라고 쓸 수 있어. 그럼 정답 다 나왔어. 잘 봐. 여기 있는 자손, 딸내미죠? 큰딸이라고 할게요. O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게 아빠한테 받았다면 이건 엄마한테 받았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치?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 몸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O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아빠한테 온 건데 아빠가 A형이야? 그러면 A 유전인자는 무조건 있어야 되지. 맞아?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다가 밑줄 칠 거야. 이거 뭔 얘기야? 아빠한테 받았다. 그 다음 요거 엄마한테 받은 거죠? 엄마한테 받았으면 엄마 유전자 여기 있고 요게 엄마한테 받았는데 엄마 B형이네? 그러면 B 유전자 무조건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요걸 가지고 금방 차지할 수 있고 또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죠. 야, A형이 있고 B형이 있네? 요 A 유전인자는 여기서 온 거고요. B 유전인자는 여기서 온 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B형이래. 그럼 이거 B형이 나왔다면 이 자손은 과연 유전자가 뭐냐? 유전자형이. 그게 질문이야. 일단 B형이기 때문에 B가 있어야 돼. 이 B는 어디서 온 거야? 엄마한테. 그치? 그럼 아빠한테 받은 게 하나 있어야 되죠. 그럼 아빠한테 받은 게 아빠 앞만 봐도 B 유전자는 없어. 맞아? 그러면 요 O 유전자가 여기로 가서 이게 아빠한테 받아서 아빠 유전자가 엄마 유전자를 못 이긴 거죠. 그래서 B형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냐? 됐어? 그 다음 여기서 만약에 자식을 하나 더 낳았대. 야, 이 집안 진짜 애국자 집안이죠. 일단 너네 알지? 옛날하고 좀 틀린 거. 지금은 자식이 2명,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예요. 다자녀입니다. 법이 바뀌었어요. 일단 이건 애국하는 집안이야. 근데 한 명 더 난다고 치자. 한 명 더 나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혈액형이 존재가 있겠지. 그거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배웠죠? A호하고 B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혈액형 중에 하나가 나와. 알겠어? 되니? 그래서 이거 외워둬. A호, B호 결혼하잖아? 그러면 모든 혈액형 자손을 내 맘대로 만들 수 있어. 아, 내 맘대로는 아니지. 그렇지? 모든 혈액형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식을 한 번 더 나오면 AB, BO, AO, O. 그래서 뭐가 나올 수 있다? 모든 혈액형이 나타날 수 있는 거. 이거 외워놔. 별표하시고. 유전자형이 각각 AO, BO이면 모든 혈액형을 다 만들 수 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린 ABO식 혈액형 유전 끝났습니다. 이제 끝난 거야.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풀고 이번에 배울 가장 중요한 거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저건 남녀 차별이 있는 거야. 자, 오른쪽 문제 먼저 풀게요. 6번입니다. 6번. 자, ABO식 혈액형 유전에 대한 다음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표현형은 몇 개야? A형, B형, O형, AB형. 싸가지죠? 그래서 6가지다 라면 틀렸습니다. 여기다 4라고 쓰시면 되지. B형의 유전자형은 두 종류다. BB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BO가 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죠. 두 쌍의 둘의 대립 유전자다 라고 했어. 무조건 한 쌍입니다. 너희들 가정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한 쌍이야. 이거 한 쌍이에요. 대립 유전자 A하고 B는 대립 유전자 O에 대해서 우성이다. 맞아요. 그런데 A하고 B는 우열관계가 불분명. 그래서 A형하고 B형 유전인자가 만나면 중간 유전 AB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느 집안의 ABO식 혈액형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지금부터 볼게. 밑을 보자. 지금 현재 위에 빈칸이 있고 아래에 가지고 위쪽을 찾는 건데 이거 남자 여자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 다음 여러분 알아놓은 눈깔에 딱 확실한 것부터 쓰는 거야. O형 확실하지. 얘네들은 불확실하지. 그래서 이거부터 쓰는 거야. 그래서 얘는 OO라고 쓸 거야. 됐죠? 그럼 OO라고 썼으면 뻔할 바짝 번데기입니다. 이거 아빠한테 받았으면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지. 난 편의상 왼쪽을 아빠라고 할게요. 됐지? 그러면 아빠 몸에 O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엄마 몸에도 O 유전자가 있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지금 현재 위하고 아래 밑금을 친 거는 아빠 거, 엄마 거
세부적으로 구분해 주는 거다. 근데 엄마가 무슨 형이야? B형이야. 그러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비유전자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됐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있는 B형 한번 보자. 여기 있는 B형을 볼 건데 이 B형 같은 건 둘 중에 하나야. BB 아니면 BO죠. 그치? 그런데 여기도 보자. 가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는요. B라고 한다면 BO형이라고 한다면 B하고 B하고 만나서 B형이 나올 수 있어. 이해됐죠? 또는 O하고 B하고 만나서 B형이 나올 수 있어. 맞죠? 그래서 이걸 B형이다라고 쓰려고 딱 봤더니 여기 A형이 있네. 여기에선 죽었다 가나도 A 유전인자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이거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은 거죠. 그래서 여기는 A야. 됐어? 그럼 여기가 A라면 우리는 정답 나왔네. 아, 여기 있는 B랑 여기 있는 O가 만나서 B형이 만났구나. 그래서 얘는 BO형이구나라는 걸 찾은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B가 엄마 거고 여기 있는 게 아빠 거죠. 됐죠? 자, 그럼 여기는 A형입니다. 아빠한테 이 유전자를 받았고 엄마한테 받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A하고 O가 만나면 되니까 여긴 AO라고 쓰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 예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AO하고 B하고 결혼하면 나타날 수 있는 자손은요. 남자 여자 상관없이 여기서 나타날 수 있는 거는 AO 되고 BO 되고 AB도 되고 OO도 되죠. 그래서 모든 혈액형이 다 나타날 수 있다.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 봅시다. 1번 가의 혈액형과 유전자형을 쓰세요라고 했어. 혈액형 쓰라고 하면 A형이라고 쓰는 거고요. 유전자형 쓰세요라고 하면 AO라고 쓰셔요. 맞죠? 자, 그럼 나의 유전자형 쓰세요라고 했어. 나의 유전자형은 BO죠. 이걸 만약에 표현형으로 쓰세요라고 하면 B형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서 혈액형이 표현형입니다. 자, 다가 가질 수 있는 혈액형을 쓰세요라고 했어. 조심해. 혈액형 쓰라고 했어. 표현형 쓰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유전자형이에요. 정답은 뭐라고 써야 돼? A형, B형, AB형, O형.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쓰면 안 돼. 이건 뭐라고 써야 돼? 유전자형. 까먹지 마. 용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 안 넘어가? 마지막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배울 건데 먼저 쓰고 넘어갈 거. 이 성염색체 유전은 좀 틀려요.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 같은 경우는 2n = 46인데 이건 남자 여자 관심 없이 전부 모두 토탈해서 46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남자 같은 경우는 44 더하기 XY라고 하는 성염색체를 갖지.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여자 같은 경우는 44 더하기 XX라는 성염색체를 갖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건 여기 이걸 뭐라고 해? 상염색체라고 하죠? 상염색체의 유전 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남자 여자 안 따지는 차별 안 하는 그런 유전 방법을 배웠어. 지금부터 배울 거는요. 성염색체가 여기에 있는 거야. 됐어? 근데 여기 중에 어디에 있느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성염색체 중에 너희들 과정에서 배우는 거는 X염색체 위에만 있는 유전자를 형질을 배웁니다. 됐어? 다시 한번 너희들 과정에서 뭐만 배운다? X하고 Y 성염색체 중에서 X염색체 위에만 유전자가 있는 그런 유전 과정을 배울 거야. 근데 Y에만 있는 것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뭘 배워? 반성 유전이라는 걸 배울 거야. 뭘 배운다? 반성 유전. 이때 이 반성 유전이라는 것은 바로 X염색체 위에 유전 인자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성 유전이라고 하는 거고, 아까 선생님이 Y염색체 위에도 유전 인자가 있는 거 있다고 했죠? 그런 건 한성 유전이라고. 알겠니? 참고적으로 한성 유전이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건 남자만 있는 거야. 너네 남자들 중에서 사람들 중에서 귀 속에서 털 나는 거 알아? 털 나는 거 알아? 털 나요? 니들 다 털 있어요. 다만 그 털이 민채야 바깥으로 삐져나왔어 안 삐져나왔어? 안 삐져나왔지. 근데 만약 삐져나왔다면 창피할까 안 창피할까? 야, 코털 삐져나온 것보다 더 짜증날걸? 야, 코털 삐져나온 것도 되게 창피하지. 근데 귀 속 털이 바깥으로 삐져나온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여기 귀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털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이 털도요. 늙으면 어떻게 돼? 하얗게 됩니다. 연두야, 이런 남자가 있어. 괜찮아? 아, 개 짜증나지. 코털도 짜증나지. 이건 더 짜증나지. 그래서 남성 전용 미용실 일명 뭐라고 해? 이발소. 지금은 바버샵이라고 합니다. 그런 데 가면 저기 깎아줘요. 쓱쓱쓱쓱 가이러가지고 깎아줍니다. 알겠니? 참고 나 그래서 어렸을 때 봤어. 나는 커서 나도 어른이 되면 귀에서 털 나나? 이랬거든.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이게 유전이더라고. 유전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고요. 아닌 사람이 있어. 이게 바로 뭐야? 반성 유전 아니야, 뭐야? 한성 유전입니다. 알겠니? 그래서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우리 집에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삼촌이가 기숙에서 털이 바깥으로 삐져나온 거 본 거야. 짧은 거 말고 긴 거. 알겠어? 미처 못 깎은 거. 그럼 나도 이러시면 돼. 참고적으로 여학생은 해당이 안 됩니다. 절대 안 걸리니까 걱정 마시고 남자애들은 엿됐네 하시면 되고 평상시에 가위를 집어넣어서 아니면 깎는 걸로 면도기로 부지런히 깎으셔야 돼. 용준아, 알겠어? 설마 네가 기숙털 유전이야? 내가 지금 알겠어 하니까 네가 내 있잖아. 털이 난다는 얘기잖아. 아, 대답만 한 거야? 윤서야, 알겠니? 고개를 끄덕여야지. 그렇지. 이 기숙털은요 흔히 못 봅니다. 흔히 못 봐. 알겠니? 야, 생각해봐라. 어떤 남자가 미팅을 나왔는데, 민채야, 코털도 나와 있고, 그렇지? 코털, 그러니까 수염이 나 있어. 수염이 이렇게 길어. 그 수염이 이렇게 아래로 길었는데 코털하고 같이 길어. 그다음 기숙털도 나왔어. 자, 어때? 어때? 개웃기겠죠? 그렇지? 으악! 싫어. 연대야, 상상했지? 너 상상했지, 너 지금? 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게. 자, 아무튼 그래. 근데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 코미디 프로 같은 경우에 분장을 그렇게 하고 나온 애들이 있었어. 그래도 웃겨, 그거 보면 웃겨 죽는 줄 알았거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반성 유전에 대해서 배울 거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정상인이 있고 정상이 아닌 비정상이 있어. 이거 비정상이란 말은 조금 쓰면 안 되는데. 알겠어? 그래서 정상이 아닌 사람이 있어. 우리는 이 반성 유전 중에서 생명을 배웁니다. 뭘 배운다? 생명. 뭘 배운다고? 생명을 배워. 얘들아, 생명은 뭘 얘기하는 거야? 색깔 구별 못하는 애를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특히 배우는 거는 정록생명입니다. 적색, 빨간색하고 녹색, 초록색 구분 못해. 이거 구분 못하는 이 정록생명은 운전면허 못 따요. 당연하겠지. 빨간불하고 파란, 초록색불을 구분을 못하는데 언제 쓰고 언제 가는지 어떻게 할 거야? 뭐 위치를 알 거야? 그렇지? 그리고 운전면허 못 땁니다. 알겠니? 자, 참고적으로 이제 우리는 정상하고 생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이제 위쪽은 남자고요. 밑에는 여자입니다. 니네는 이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를 외워주셔야 돼요. 자, 일단 정상인 남자. 정상인 남자는 쉽지 뭐. XY를 갖고 있지. 44 더하기 XY. 맞아? 그 다음 정상인 여자 X, X야. 됐어? 그런데 문제가 있어. 이 빌어먹을 차별 있는 세상. 이거 남녀 차별합니다. 알겠니? 자, 그럼 잘 봐. 반성 유전은 X 염색체 위에 뭐가 있다고? 유전인자가 있다고 했지. 그러면 이게 정상 유전자고요. X 다시라고 씁니다. 이게 바로 유전인자가 있는 거예요. 생명 유전인자가 있는 걸 X 다시라고 표시해. 그럼 X하고 X 다시하고 싸우잖아? 얘가 있다. 그럼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맞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걸 알 수 있겠네. X하고 X가 두 개 있는 애들이 있어. 누구? 여자. 이 여자가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유전인자가 있다고 쳐. 그럼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이라고 했지. 그럼 우성하고 열성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우성이 이겨. 맞아? 그래서 얘는 정상으로 취급합니다. 이거 뭘로 취급한다고? 정상으로 취급해. 하지만 유전인자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보인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보인자. 돼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이번에는 생명입니다. 남자는요 그딴 거 없어. X-Y가 되잖아. 무조건 생명이야. 남자는 XMC가 몇 개? 하나. 그럼 하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볼 것도 없다. X가 X-로 바뀌게 되면 무조건 생명이에요. 무조건. 알겠니? 자, 그다음 여자입니다. 여자는 한 번은 봐줬지. 하지만 두 번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둘 다 X-면 무조건 생명이야. 됐어? 자, 이제 궁금한 거 있어. 잘 봐라. 잘 봐. 남자는 생명이 누구 때문에 생기느냐라는 거 한번 살펴보자고. 남자가 생명이 생기는 이유. 너네 정상적인 남자의 X하고 Y가 있었을 때 이 Y 염색체는
누구한테 받은 거냐? 아빠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야? 이거 무조건 아빠한테 받은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X는 누구한테 받아? 무조건 엄마한테 받지. 야, 생각해봐. 엄마가 결혼을 하면 요게 반띵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N이 되면 22 더하기 X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있는 남자가 결혼을 해가게 돼서 정자에는 N이 있을 테고 요 N은 22 더하기 X가 나올 수도 있고 5와 22 더하기 Y가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얘하고 결혼하면 공주님, 얘하고 결합을 하면 왕자님이 나오잖아. 맞지? 됐니? 그래서 내가 이 얘기 있잖아. 아들 낳고 딸 낳고는 누구 탓이라고? 아빠 탓. 맞잖아. 아빠 탓이야.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봐봐. 여기는 Y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한테 받은 거야. 그럼 X 다시 누구한테 받은 거니? 무조건 엄마지. 뭐라고? 무조건 엄마. 그러면 남자, 즉 아들이 생명이다라고 했어. 그럼 아들이 생명이다라고 했으면 요 X 다시 때문에 생명이 나온 거죠? 그럼 이 X 다시는 무조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야. 뭐라고? 엄마. 그러면 엄마는 최소한 생명이든지 아니면 보인자만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니네 이거 기억하세요. 아들이 생명이면 볼 것도 없어. 뭐야? 엄마한테는 X 다시 유전인자가 이게 무슨 자니? 있다. 난 있다고 했지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어. X 다시 유전인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야. 엄마가 이거든지 O와 이거든지. 얘는 정상이지. 하지만 유전인자는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아들, 이거 남자는 아들이야. 아들이 생명이야? 아, 엄마 탓이야. 누구 탓? 엄마 탓이야. 알겠니? 그다음 이번에는요. 우리 딸에 대해서 살펴보자. 딸. 그럼 딸도 잘 보세요. 딸 요 반띵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아빠. 나머지 반띵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 맞죠? 됐니? 근데 잘 봐봐. 요건 엄마한테 받았다고 하면 엄마는 둘 중에 하나죠. 생명 아니면 보인자지. 그치? 근데 문제는 요거야. 요게 아빠한테 받을 거야. 이거 아빠한테 받은 거야. 아빠는 볼 것도 없습니다. 뭐니? 100% 생명이죠. 맞죠? 아빠는 100% 생명이야. 왜? 아빠가 100% 생명이면 X-Y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 그 중에서 Y는 누구한테만 줘? 아들한테만 줘. 이건 딸이잖아. 그럼 X-를 줬겠지. 그럼 X-가 여기로 딱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엄마한테 받은 유전인자하고 딱 결합을 해서 이 딸이 생명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딸이 생명인 이유도 역시 누구 탓이야? 아빠 탓이야. 알겠니? 다시 한번. 아들이 생명이야. 누구 탓? 엄마 탓. 딸이 생명이야. 누구 탓이야? 물론 엄마하고 아빠의 합작품이긴 하지만 아빠가 주된 이유야. 알겠니? 그래서 엄마는 확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거는 엄마는 X-가 있다? 그럼 엄마는 X-X- 아니면 X 둘 중에 하나잖아. 그치? 그래서 엄마는 X-가 있어요. 이건 알 수 있어. 이건 알 수 있어. 하지만 확실하게 이건 모르지. 맞아? 됐니? 하지만 아빠가 X-Y다. 즉 아빠가 100% 생명이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 자, 자식이 생명입니다. 그럼 엄마는 둘 중에 하나. 엄마는 무조건 X-가 있을 거야. 그럼 X-가 있으면 엄마는 생명 아니면 보인자 둘 중에 하나고. 그치? 딸이 생명이면 무조건 100%뭐 해야 된다? 엄마가 100% 생명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빠는 어떻게 됐을까? 아빠는 생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됐어? 이건 알겠니? 그래서 이것도 한 번 더 해줄게요. 요거 누구 거야? 아빠 거야. 그럼 아빠는 둘 중에 하나죠. X-Y 아니면 XY지. 그치? 맞아?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아빠는 모릅니다. 아빠는 몰라. 하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 아들이 생명이야? 그러면 엄마는 무조건 X''이 있을 것이다. X-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딸이 생명이다? 그러면 아빠는 100% 생명이다. 그 다음 엄마는 X''은 있지만 생명인지 아닌지 모른다. 됐어? 그래서 우리는 요 딸 보고 문제 푸는 거야. 뭐 보고 문제 푸는 거라고? 딸 보고. 그래서 너희들 나중에 이거 생전 처음 보는 거야.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이 유전 형질이 상염색체인 형질인가?
아니면 성염색체에 의한 형질인가? 그런 거 따질 때는 뭐만 보고 시작한다? 딸 보는 거야. 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아빠를 유추해가. 딸이 만약 생명인데 딸이 유전병에 걸렸는데 아빠도 똑같아. 오! 그러면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일 확률이 높아. 됐어? 근데 만약에 다른 유전 형질이 있어서 유전병이 아니라 유전 형질이 나타났는데 아빠는 멀쩡해? 정상이야? 그럼 이건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야. 남녀 차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니네 뒤에 이 문제 나와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 딸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에 딸과 아빠, 아빠와 딸 우리는 따집니다. 니네 혹시 떡볶이집 브랜드 이름 많이 알고 있니? 요새 유행하는 거 뭐 엽떡, 스텔라 떡볶이, 동대문 엽떡, 동대문 엽떡가 엽떡이구나. 또 뭐 있지? 신전 떡볶이. 그다음 또 뭐가 있지? 여기 밖에 있잖아. 버무리 떡볶이. 그다음 뭐 하여튼 뭐 떡볶이집 많지. 그 중에 지금은 니네 많이 모를 거야. 아딸 떡볶이집이 있었어. 아딸. 이름이 진짜 아딸이 뭔 뜻이야? 아빠와 딸이야. 원래 아빠 떡볶이 딸 튀김인가? 아빠 튀김 딸 떡볶이였나? 하여튼 그거의 줄임말이. 장사가 겁나 잘 됐어. 너무너무 잘 되고 떡볶이도 맛있었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거야. 전국에 막 지점이 막 여러 개 생긴 거야. 그러면 대박 난 거죠? 그래가지고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야 문제가 발생했어. 딸이 이혼을 한 거야. 이혼을 한 거야. 딸이 사이하고 이제 같이 해가지고 아빠하고 이제 한 거야. 딸이 하다가 이혼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 쪼개졌어. 쪼개져가지고 지금은 망했어. 그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될 거야. 쉽지 않냐? 그렇지? 그래서 우리 딸들 사이 믿지 마라. 알겠니? 그럴 수도 있다. 혹시 알아? 민채가 나중에 아빠와 딸 뭐 순대국밥, 민채네 순대국밥 이런 거 만들 줄 어떻게 알아? 그치?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 잘 돼가지고 막 미국 LA 뉴욕에도 막 지금 한류 열풍 때문에 지점이 생길 줄 누가 알아? 그치? 그래서 네가 이 대한민국 순대그룹의 넘버 원이 될지 누가 알아? 맞지?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됐어? 네 집안에서 남편이 나 이혼할 거야! 그러면서 네 거 재산 나 순대 내 거야! 이러고 가져가면 어떡할 거야? 맞죠? 믿지 마. 남자 믿는 거 아니야. 아까 얘기 빼먹은 거.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실제 있었던 사건. 무섭지 않냐? 그런 거 보면 내 건 내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볼게요. 책을 보자. 자, 성염색체 유전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요 남자 여자 그런 거 따져 안 따져? 따진다는 얘기야. 따져요. 자, 그래서 성염색체 유전에다가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남녀 차별합니다. 남자 여자 차별해요. 여자만 한 번 더 봐줘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요 성염색체인 X염색체 위에 유전인자가 있는 것만 배웁니다.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어 유전형질이 나타나는 빈도가 남녀에 따라 차이가 나는 유전현상 정록생맥 혈우병이 있습니다. 얘들아 혈우병이 뭐게?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나오니까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혈우병이 뭐게? 피 안 멈추는 현상이 혈우병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 피 안 멈추는 현상 이거 남자한테만 발견이 됩니다. 왜 남자한테만 발견이 되느냐라는 거. 자, 이거를 생명이 아니라 혈우병으로 바꾸면 똑같거든. 혈우병이 바뀌면 이게 만약에 생명을 지우고 내가 혈우병을 했으면 X-Y 혈우병이야. 됐어요? 근데 문제는 여자 X-X는 혈우병 여자 유전인자는 맞아. 근데 선생님 때는 어떻게 배웠느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 선생님 때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 X'X'은 서로 죽이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치사 유전자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결론 요새는 바뀌었어. 뭘로 바뀌었어? 보고된 바 없음. 뭐라고? 보고된 바 없음. 자, 잘 들어. 니네 만약 여자 혈우병이 나오려고 하잖아. 그러면 무조건 아빠는 100% 혈우병이야. 맞죠? 똑같아 내용은. 그러면 엄마는 혈우병이 있거나 이건 발견된 바 없다고 했지? 그러면 하다못해 뭐가 있어야 돼? 혈우병 유전인자가 있는 보인자가 돼야 돼. 즉 혈우병 집에서 태어난 애야. 맞아? 자, 니네 혈우병이 뭔지 알아? 피가 안 멈춘다고 했지? 니네 어렸을 때 애들 뛰어다니니 걸어다니니? 뛰어다니다 보면 걸려 안 걸려?
넘어진 무릎 까지 안 까져. 무릎 팍팍팍팍 까지지. 근데 그러면 어떻게 돼? 병원 가야 돼. 후시냉 같은 거 발라주고 여기 밴드 붙여서 호해져. 그거 안 통해. 피가 한 바가 죽을 때까지 나와. 됐어? 그래서 항상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혈우병 자식을 갖는 아빠는, 이거 엄마 부모들은요, 약을 갖고 다녀요. 혈액 응고제를 항상 갖고 다녀. 그거 없으면 불안해. 알겠어?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자다가 코피 나는 경우도 있죠.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죽어. 안 무섭겠냐? 그 집안에서 하는 게. 그래서 예전에 TV 다큐멘터리에서 혈우병 자녀를 둔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빠가 혈우병이야.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만 낳았어. 둘 다 혈우병이지. 100%. 그치? 100%는 아니다. 100%는 아니다. 아니다. 내가 착각했나 보다. 아무튼 그래서 혈우병인 자식을 낳아가지고서 도시에서 못 사는 거야. 시골로 갔어. 시골 가도 엄마가 항상 불안해. 알겠어? 불안해. 되게 불안해. 왜요? 얘가 잘못하면 내가 혹시라도 졸다가 혹시라도 딴 일 하다가 얘가 피 흘리면 어떡해. 그치? 병원, 그리고 시골 같은 데는 병원이 멀잖아. 약을 항상 갖고 다녀. 그럼 잘 봐라. 혈우병 집에서 자란 여자, 혈우병인 아빠가 혈우병인 사람하고 맞아? 되니? 이거 결혼할 것 같냐? 이 사람 혈우병인 남자하고 혈우병 집안에서 자란 여자가 사랑에 빠질 확률이 있을까? 없어. 서로 힘든 거 알아. 알겠어? 우리들이 결혼하면 자식이 나오면 어떻게 나올 거라는지 대충 예상이 돼. 힘들 거 뻔히 알아. 그래서 결혼 안 해. 그래서 아니 혹시 모르지. 전 세계적으로 결혼했는데 애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거는 보고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혈우병 남자는 있어도요, 혈우병 여자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 없습니다. 알겠니? 뭐 당연하겠지. 서로 안 좋은 집안끼리 왜 결혼하겠어? 우리 결혼하면 불행해 이런 건데. 그치? 마치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연두가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치? 사주를 봤어. 우리 사주 보잖아. 궁합 같은 거. 너 이 남자 결혼하면 3일 안에 죽어. 너 결혼할 것 같아? 괜히 이상하지 않아? 그래서 좀 이 돌팔이 같아. 또 다른 집으로 한 100군데 돌아다녔어. 100군데 다 죽는데. 너 결혼할 것 같냐? 아니, 아무리 잘생겨도 싫지. 아무리 돈 많아도 싫지. 차라리 이건 괜찮지. 그 사람이 죽어. 이건 되지. 그치? 그게 아니면 내가 죽는다니까? 이거야 이거. 농담으로 한 거예요.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정록생명 혈우병이 우리는 이것만 배운다. 그래서 이제 정록생명 유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록생명 유전. 정록생명은요,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유전 형질을 정록생명이라고 합니다. 이때 생명 유전자는요, 성 염색체에 X 염색체에 있고요. 그럼 이거 중요합니다. 자, 아까 뭐라고 했지? 정상 유전자가 있고, 그다음 생명 유전자가 있으면 둘 중에 누가 이겨? 얘가 이겨. 얘가 우성이고 얘가 열성. 그래서 우성하고 열성하고 싸우면 무조건 우성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보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이유가 뭐야? 남녀 차별은 더러운 세상이죠. 그치? 이유는 뭐다? 여자는 X 염색체가 2개니까 한 번은 봐준다. 하지만 남자는 X 염색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봐줘. 됐죠? 그 얘기죠. 그래서 니를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정상 XY, 정록생명은 X-Y. 그럼 선생님, 왜 얘네들 상동염색체인데 크기가 다른가요? 야, 크기가 같으면 이게 X고 이게 X고 이게 남자냐? 여자지? 그치? 그래서 큰 거 X라면 작은 게 Y가 되는 거야. 이해됐냐? 됐어요? 그럼 여자는 정상이 2가지가 있어. 첫 번째 XX 되지만 요거 밑줄쳐. XX 다시 또는 XX 프라임 상관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유전인자는 보이지만 정상으로 취급하는 애들 보인자라고 해. 이 이름 알아두세요. 그럼 생명은 X 프라임 X 프라임. 됐죠? 됐니? 자, 그럼 이제 오른쪽 보시면은요,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이라고 돼 있어. 이거 중요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4번.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별표. 정록생명 유전의 특징 별표 3개 놔. 3개 놔. 자, 아빠가 정록생명이라고 했어. 자, 밑줄 쳐. 아빠가 정록생명입니다. 딸은 무조건 생명 유전자를 갖고 있지. 그 내가 뭐라고 했어? 아빠하고 딸 보라고 했지. 아빠하고 딸. 됐지? 아빠하고 딸. 그래서 잘 봐.
아빠가 위고 엄마가 여기야. 여기가 아빠게. 여기는 엄마입니다. 아빠가 유전인자가 있으면 딸은 무조건 생명 유전인자가 있어. 근데 아빠는 생명이고 엄마는 정상이네. 됐어? 됐어? 그러면 아빠가 생명일 경우 딸은 무조건 생명 유전자가 있고, 그치? 맞아? 그 다음 아들은 무조건 100% 정상이네. 니네 나중에 요런 거 해가지고 요렇게 결과 나오잖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 이렇게 나온다. 자,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자녀 중 생명은 몇 명이고 정상은 몇 분의 몇,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나오는 건 쉬워. 이건 남자 여자 안 구분하니까.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 아들 중 생명의 확률. 그럼 뭐만 봐야 돼? 아들만 봐야 돼. 그러면 딸 중 생명의 확률은? 그럼 뭐 봐야 돼? 딸만 봐야 돼. 그럼 자녀 중이라고 하면 다 보는 거야. 알겠니? 그럼 문제 잘 봐야 돼요. 됐어? 자, 그 다음 이제 밑에 볼게요. 아빠 생명입니다. 그 다음 엄마는 보인자야. 됐어? 자, 그래서 여기는 아빠입니다. 여기는 엄마. 엄마지만 뭐가 있어? X 프라임이 있고 아빠는 무조건 X 프라임이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엄마의 X하고 X 프라임하고 만나면 정상. X 프라임, X 프라임이면 무조건 뭐가 해당돼? 아, 딸은 무조건 생명이고. 그 다음 아들입니다. 엄마와 X하고 아들의 Y가 결합하면 XY. 엄마의 X 프라임하고 아들의 Y가 결합하면 X 프라임 Y. 아들도 생명이네. 맞죠? 그래서 내가 이 얘기했죠. 아들이 생명이야? 엄마 탓이야. 엄마 탓. 그래서 얘는 누구가 있다는 얘기야? X 프라임 Y에서 요 X 프라임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은 거야. 누구한테 받았다? 엄마한테. 됐죠? 자, 그 다음 엄마가 정록생명이면 아들은 모두 정록생명이다. 밑줄 쳐. 내가 아까 얘기했지? 엄마가 생명이면, 엄마가 아예 대놓고 생명이면 아들은 100% 정록생명이야. 그럼 이제 거꾸로는 안 돼. 아들이 정록생명이야. 그럼 엄마는 정록생명입니까? 그건 아니죠. 다시 한번. 아들이 정록생명이야. 그럼 엄마는 무조건 정록생명이니까? 그건 아니야.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고. 하지만 엄마가 무조건 이거래. 엄마가 무조건 이거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지. 거꾸로는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아빠는 정상이네요. 아빠는 정상. 엄마는 생명이죠. 그치? 그래서 봤더니 자, 여기 있는 정상 X하고 X 프라임 X 프라임 만나니까 딸은 무조건 보인자 정상. 하지만 여기 있는 아들은요 무조건 생명이 나오지. 됐어? 그래서 내가 아까 너희들한테 질문한 거, 요 문제에서 만약에 아들 중 생명이 나타날 확률은 이라면 100%죠. 이건 딸 중 생명의 확률은이라고 하면 몇 퍼센트? 빵 퍼센트. 그럼 자녀 중 생명이 나올 확률은 몇 퍼센트? 2분의 1, 50%. 됐습니까? 너네 질문 잘 봐야 돼. 자,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분석이라고 돼 있어. 자, 얘는요. 얘는 네모하고 동글뱅이 따져야 돼, 안 따져야 돼? 따져야 돼. 그 다음 앞으로 이런 문제 나오면 무조건 먼저 시작해. 자, 생명이죠? 생명이면 정상하고 정상 남자, 여자, 남자가 있지. 그치? 그 중에서 정록생명 있는 색깔을 봐. 뭐부터 보라고? 정록생명 있는 색깔부터 봐. 색깔부터 봐. 됐어? 그런 다음에 그 색깔부터 먼저 표시해. 그 색깔부터 먼저 표시하는 거야. 알겠니? 딴 거부터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보는 거라고? 생명인 거부터 색깔 보시고 그 녀석들의 유전인자를 먼저 표시해. 됐어? 그래서 여기 봐봐. 남자는? 그럼 무조건 X 프라임 Y지. 남자는? 그럼 X 프라임 Y죠. 여자네? 그럼 X 프라임 X 프라임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지? 이거 먼저 하는 거야. 제일 먼저 할 게 이거야. 그런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해석하는 거야. 이게 제일 먼저 보는 거야. 이거부터. 자, 이제부터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라.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따질 거냐? 아들 볼 거야. 아들 볼 거다. 아들. 됐어? 아들을 봤어. 아들을 봤는데 아들의 여기 있는 X 프라임은 누구한테 온 거야? 엄마한테 온 거지. 왜? Y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그럼 이건 엄마 거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X 프라임이 있어야 돼. 그래서 X 프라임이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정상이야? 그럼 엄마는 X 프라임이죠. 됐죠? 됐지? 그럼
아빠를 봤더니 아빠에 뭐가 있어? X 프라임이 있네. 그럼 아빠가 X 프라임이 있으면 딸도 무조건 뭐가 있다고 했어? X 프라임이 있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딸 X 프라임이 있네 여기. 여기 있네. 됐죠? 이거는 아빠한테 받는. 그러면 여기도 뭐야? 딸이죠. 그럼 여기도 X 프라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됐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봤더니 5번은 정상이야. 그럼 얘는 보인자죠. 100%. 그럼 여기 있는 X는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됐어?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해석하시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따져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다자녀인데도 한 명 더 자손을 낳을 거야. 그치? 그러면 생명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 그런 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죠. 그게 이 얘기예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X 프라임 Y 이게 아빠 거야. 이게 아빠. X 프라임 이게 엄마 겁니다. 자식을 한 명 더 낳을 거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너무너무 러브해서 자식을 한 명 더 낳습니다. 그럼 아빠한테 나올 수 있는 건 X 프라임 Y. 엄마한테 나올 수 있는 건 XX 프라임. 그럼 X 프라임 정상. XY 정상. XX 프라임 프라임 비정상 생명. 그 다음 이것도 생명. 그러면 질문. 남학생들 즉 아들 중 생명의 확률은 50%죠. 다시 한번 아들 중 생명의 확률은 몇 퍼센트? 50%. 딸 중에서 생명의 확률은 요거죠. 둘 중에 하나. 50%죠. 그럼 자녀 중 생명의 확률은 몇 퍼센트? 얘하고 얘죠. 전체 4명 중에 2명이니까 그것도 50%죠. 질문 이해됐니?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쓸 거야. 다시 한번 아들 중 생명일 확률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우리 뭐만 봐야 돼? 이것만 보고 따져야 되지. 둘 중에 하나지. 그래서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 이거하고 비교해야 될 거. CF 자녀 중 생명일 확률 이렇게 나왔어. 자녀 중 생명일 확률. 그럼 자녀가 하나, 둘, 셋, 4개. 그중에 생명은 하나, 둘. 그것도 역시 4분의 2니까 약분해서 우리는 2분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 안 됐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첫 번째 시간. 안 넘어가. 자, 8번입니다. 자, 정록생명 유전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반성 유전이다. 이런 것도 모르면 반상회 하셔야 돼요. 맞아요. 정록생명은 정상에 대해 열성이다 라고 되어 있어. 맞죠? X하고 X 프라임은 X가 이깁니다. 남자보다 여자한테 더 조금 나오죠? 자, 그 다음 남자는 보인자가 없습니다. 여자는 보인자가 있죠. 틀렸네. 보인자가 뭐야? XX 프라임. 자, 그 다음 부모의 정록생명에 대한 유전자형이 다음과 같을 때 자녀에게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을 쓰세요. 야, 이걸 언제 일일이 다 하고 있어? 표를 만들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반띵해서 하나, 둘, 셋, 4개 하시면 되죠. 그치? 그래서 잘 봐. XX 쓸 수 있죠? 눈으로 보시면 돼. XX 프라임 여기까지가 여학생. 그 다음 이제 XY 그 다음 X 다시 Y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 쓰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 봐봐. 엄마가 지금 현재 보니까 X 프라임이 있네. 그러니까 자식은 봐봐. 아들은 무조건 무슨 일이 벌어졌어? 생명이죠. 내가 그 뭐라고 했어? 아들이 생명이다. 그러면 엄마는 무조건 X 프라임이 있을 것이다. 이건 거꾸로고 엄마가 생명이다. 그럼 아들은 무조건 100% 생명이다. 됐죠? 자, 그다음 이거는 반띵이야. 반띵. 야, 아빠가 생명이야. 그럼 아빠가 생명이면 아빠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겠지? 딸. 맞아? 그럼 딸은 둘 중에 하나지. X 프라임이 하나는 무조건 있을 테고 엄마가 보인자 이상이 된다면 무조건 생명이죠. 그치?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볼게. X 프라임 X XX 프라임. 그 다음 XX 생명이
그 다음 X하고 Y, 그 다음 요거 생명이죠. 이 집안은 난리 났네요. 그치?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지금 현재 보니까 아빠 생명, 엄마도 생명. 이거 볼 것도 없지. 다 생명이지. 얘 100% 생명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써본다면 얘는요, X 프라임, X 프라임. 요거에도 다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거에도 전부 이거밖에 안 나오지. 이건 온 집안이 다 생명입니다. 이 집에선 빨간색과 초록색은 보이지 않아. 아무도. 야, 빨간색 옷 입고 이 옷 이쁘니? 몰라요. 그리고 나한테 그런 거 질문하지 마세요. 선생님, 생명인 사람은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어떻게 인식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나 생명 아닌데. 이런 건 내가 경험하지 못해서 몰라요. 아마 색깔이 안 보이고 흐리멍텅하게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색깔이라는 걸 몰라요. 그치? 색깔이라는 걸 몰라. 적색하고 녹색이. 어떤 색으로 보이는지 난 모르겠어. 자, 10번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은 어떤 집안의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럴 때 가와 나의 유전자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잘 봐라.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해볼게. 일단 이 문제가 너희들은 확실하게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다라는 걸 알잖아. 확실하게 알잖아. 확실하게. 그래서 이거는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이니까 이건 남자 여자 따져 안 따져? 따진다라는 거 알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몰라. 처음 보는 거야. 문제를 처음 보는 거야. 즉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 이한 유전인지 성염색체에 있는 이한 유전인지 잘 몰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찍는다고 했지? 찍을 때 위에 게 우성이고 아래가 열성이라고 찍었지. 기억나? 자, 그래서 잘 봐. 쓰는 거 아니야.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인지 모를 경우 둘 중에 하나잖아. 나 이거부터 찍을 거야. 됐지? 이거부터 찍을 거다. 그럼 이거부터 찍을 거면 위에 쓴 건 우성, 아래에 쓴 건 열성이라고 했지. 그치? 이건 남자 여자 그런 거 따지지 않아. 상염색체니까. 그래서 요 유전인자를 그냥 편의상 A라고 하자. A. 그럼 정상인 애들은 이런 거 쓰겠지. 이렇게 쓸 거야. 맞죠? 그럼 얘는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죠. 그래 안 그래? 맞죠? 이런 식으로 써야 돼 무조건. 되니? 그래서 여기를 내가 소문자 AA 쓰고 맞아? 되니? 소문자 AA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도 소문자 AA 쓰고 맞냐? 그 다음 얘가 누구냐라고 해놓고 막 문제를 풀 수 있거든? 근데 지금 현재 이 문제를 보니까 조건이 부족해요. 조건이 부족해가지고 요거는 뒤에서 해야겠다. 요거 하려면 뒤에서 해야겠다. 이건 안 되겠다 지금. 이거 한 장 넘기면 유제 파트가 있어요. 유제 파트가 있는데 걔는 조건이 충분해. 그래서 이건 그냥 풀게요. 뒤에서는 그렇게 풀어야 돼. 자, 한번 볼게. 자, 일단 정상 남자, 정상 여자, 정록생명 남자, 정록생명 여자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보라겠어? 이거 색깔. 그렇지? 그런 다음에 가장 확실한 것을 허주라고 했죠. X 프라임 Y, X 프라임 X 프라임. 됐죠? 일단 썼고 나머지 걸 유치 한번 해보자. 자, 지금부터 볼게. 아빠가 X 프라임이 있으면 생명이면 딸들은 무조건 볼 것도 없어. X 프라임 X 프라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X 프라임 누구한테 온 거야? 전부 아빠한테 온 거야. 아빠. 그 다음 얘들아 정상 남자는 무조건 X, Y 하나밖에 없죠. 됐어?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 야, 근데 얘네들 뭐야? 정상. 그럼 여기 있는 X, 여기 있는 X는 누구한테 온 거야? 엄마한테 온 거지. 근데 문제가 있네. 야, 여기 있는 건 요 딸한테 갔잖아. 생명딸. 그럼 이건 누구한테 온 거야? 얘한테 온 거지. 그래서 엄마는 보인자입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유전자형 다 썼고요. 가족 중 정록 생명 대립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몇 명입니까? 라겠어. 가족 중이라고 돼 있지. 가족 중. 그치? 그러면 얘네들만 따지는 거야? 얘네는 가족 아니야? 가족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5명. 됐습니까? 됐어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가계도 분석하기라고 되어 있고 혐알기 유전 가계도 ABO식 혈액형 유전 가계도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넘어가면 정록생명 유전 가계도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이게 어려워. 이런 거. 이런 게 어려워. 이걸 딱 보고 아 이게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 그거부터 따져야 돼. 알겠니? 그래서 집에서 니들 이제 뭐 해와야 될 거냐? 잘 들어. 페이지 44페이지 유제 1번 그 다음 45페이지 유제 2번은요 좀 어려우니까 이건 빼줄게. 하지만 뒤에 거는 숙제 다 해오셔요. 그래서 46, 47, 48, 49까지 여기까지가 숙제야.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까지 유제 2번만 빼고 다 오시고요. 자 잠깐 쉽시다.